안녕하십니까, 인천여입니다. 좋은 월요일 아침인데 오늘 약간 우울한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제 비교적 좀 좋아지는 모습이었는데 이태리가 오늘 확진자가 급증을 했습니다. 요것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먼저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실시간 상황 판 먼저 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한국은 어제 3,736명이었고 어제 확진자 수가 한국이 586명 증가죠. 586명 증가고 사망자는 22명, 완치자 3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뭐 중국은 관심에서 멀어졌고 한국과 이태리가 지금 급부상, 오늘 아침에 이태리가 확진자 수가 566명이 하루에 증가했습니다. 566명.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이태리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사망자가 좀 높은 편입니다. 어쨌든 확진자가 566명 증가했다 하는 것이 아마도 오늘 시장에서 미국의 우려나 유럽의 우려를 좀 만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한국은 어제 586명 증가인데 토요일 날에 813명 증가에 비해서 상당 한 300명 정도 대략 한 250명 정도 낮아진 그런 수치입니다. 813명에서 토요일 날 586명으로 하여튼 뭐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었는데 요것이 일요일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당국의 발표처럼 일단 그 신천지 신도에 대한 검사가 거의 진행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지는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신천지 신도에 대한 금진이 거의 완료되어서 신천지의 추가 확진자가 없다면, 신천지의 추가 확진자가 좀 줄어든다면 오늘은 어제 586명보다도 좀 더 줄어든 수치가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어제 오전에가 376명, 오전에가 376명이고, 오후에가, 오전에 376이고, 오후에가, 210이었습니다. 210명. 그러니까 오늘 아침 오전 10시에 발표되는 수치가 어제 오전에 376명보다도 좀 줄어든 수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200명 단위라든가 이렇게 나온다면은, 한국 상황은 확실히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통틀어서 한국 어제 586명이었는데 586명 요것이 이제 오늘 얼마큼 줄어드느냐 하는 게 관건이 될 것 같고, 요것이 자 오늘 그 증시하고 내일 증시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제 이탈리아가 이거 상당히 크게 좀 증가를 해가지고 새로운 글로벌적인 이게 이제 부담과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는 566명이 증가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와 관련된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 확진자 크게 증가했다라는 거. 1694명이 되었다. 사망자는 34명이다 하는 건데, 주로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급격히 증가되었다 그러네요. 하루 만에 566명이 증가했다는 거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주로 90%가 롬바르디아, 베네토, 에밀리아 등 북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북부는 이제 이태리가 공업 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공업 지역에 뭐 공기가 안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어떤 감염원이 있을 겁니다. 감염원이. 그래서 이태리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확산이 되고 있고, 이것이 남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번지기 시작해서 북부 유럽까지 간다면은 봄에 이태리를 비롯한 유럽이 또다시 공포에 좀 휩싸일 수 있고, 요것이 하나의 증시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변수로 좀 생각해야 되겠고, 그러나 미리 많이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은 점차 약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주말에 미국 증시 여러 번 보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다우지수 이렇게 빠졌죠? 다우지수 그림을 지우고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전례 없는 속도로 급강한 다우지수의 모습입니다. 전례 없는 속도로 역사적으로 꽤 충격적인 하락이었다. 이런 하락은 2009년도의 금융위기, 또 1997년도에 2008년도의 금융위기, 1997년도에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의 모습 정도로 그렇게 아주 긴박하고도 급한 하락이었고, 밑에 보시면 거래량도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일단 급한 하락이었지만 다우지수가 바닥에서 반등하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강하게 아래꼬리 달린 양봉이 나오고, 또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죠.
최근 일주일 사이에 거래량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은 매도자도 많았지만 또 저점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난 금요일이 유력한 바닥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한번 쭉 좀 보겠습니다. 과연 유력한 바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건데, 우리가 유력한 바닥이라고 하는 것을 직전 저점으로 보는 것은 뭐 별로 그렇게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 직전 저점이라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는 어떤 지점, 이것이 또 중요한 공감대를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직전 저점에서 딱 맞아떨어지는 이 저점대가 어쩌면은 매우 유력한 저점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직전 저점에서 정확하게 매수자가 들어왔다는 거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 전례 없이 크게 증가한 거래량이죠. 그래서 요때 보면은 이게 2018년도 끝에도 보시면은 이제 양봉 나올 때 요 지점에서 대량의 거래 수반했죠. 대량 거래 수반하면서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비슷한 정도의 수준, 그런 수준 정도로 급락 나왔고, 대량 거래를 동반한 급등이 나왔고, 게다가 이제 MACD도 이제 거의 비슷한 위치, MACD도 뭐 그때랑 거의 비슷한 위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감안할 때, 미국의 다우지수 유력한 저점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겠다.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 역시 강한 양봉 나왔고요. 거래량도 뭐 급증한 모습 나왔죠. 그래서 당시의 거래량과 비교해 보면은 비슷합니다. 2018년도 겨울 12월 달에 급락 후에 양봉 나와가지고 반전의 거래량과 거의 비슷한 거래량이 나왔죠. 그때보다 조금 많네요. 그때 만들었던 반전의 거래량과 보면은 거의 조금 더 위죠. 그래서 유력한 저점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나스닥도 볼 수 있겠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다우와 나스닥이 저점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 볼 수 있겠고, 관련하여 종목들 보면요, 종목들 제가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와 관련된 엔비디아 급반등 나왔죠.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 급반등 61선 급반등 나왔죠. 거래량도 좀 최근에 많이 좀 증가한 모습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급등 6% 상승입니다. 반도체의 대표 종목, 글로벌 반도체를 선도하는 종목입니다. 엔비디아 급반등 나왔고, 자, 엔비디아 마찬가지로 AMD 역시 급반등 나옵니다. AMD,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AMD 역시 강한 상승과 3.34% 상승과 거래량 동반한 상승. 자, 반도체 엔비디아하고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두 개가 급반등했다는 얘기는 미국의 반도체가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이것은 한국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몇 종목 보면요.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의 강한 양봉, 거래량 동반해서 1.85%. 구글은 우리나라의 네이버라 보시면 되겠죠. 구글. 네이버, 카카오랑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알파벳과 비슷한 것이 또, 뉴욕에서 아마존, 이렇게 봐야겠죠. 아마존, 페이스북. 아마존 역시 마찬가지로 강한 반등 나왔습니다. 아마존은 약간 커머스가 많지만, 요즘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커머스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마찬가지로 페이스북도 강한 반등 나왔다라는 거. 지수가 올라간 것도, 지수가 반등한 것도 반등이지만, 지수의 반등, 상승의 반등도 중요하지만, 종목들, 중요 종목군들이 강하게 리딩하면서 올랐다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걸 잡으시기 바라겠고, 그 외에 이제 애플은, 마이너스입니다만은 약보합 정도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애플의 반등,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42% 올랐습니다. 강한 반등,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해서 뉴욕의 주요 대표 기술주들이 급반등했다 하는 것은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이런 종목의 급반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테슬라는 플러스는 아니지만 그동안 워낙 많이 상승한 종목이니까 테슬라는 뭐 하루 7% 하락하고 7% 상승이 뭐 다반사로 일어나는 그런 종목이죠. 테슬라, 전기차의 대표 종목 테슬라. 요것도 마이너스 1.62%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양봉을 냈다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국오늘 증시는 여러분들, 한국오늘 증시는 일단 반도체하고 카카오, 네이버의 플랫폼 종목들, 그리고 전기차 종목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반도체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와 또, 소위 소부장 종목들, 소재, 부품, 장비 종목군들, 요거 반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엔비디아하고 AMD 관련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그 다음에, 자, 카카오하고 카카오 네이버는, 미국의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종목도 관련 종목이다 보십니다. 카카오 네이버가 급반등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하고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G화학, 그 다음에 삼성 SDI, 전기차죠. LG화학, 삼성 SDI,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반등 나올 것이다. 포스코 케미칼까지,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까지 반등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잠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삼성 SDI 차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삼성 SDI 차트 급반등, 강한 상승하다가 최근 들어 한 일주일 동안 좀 내렸습니다. 자, LG화학 차트입니다. 역시 강한 상승하다 내렸지만 20일과 60일 중간 정도 내려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은 이게 이제 양극재 종목인데 별로 안 내려요. 21선 지지 걸터하는 모습이죠. 자, 에코프로비엠 좋습니다. 양극재 대표 종목. 자, 포스코 케미칼은 음극재, 양극재. 원래 음극재인데 양극재까지 같이 하면서 대표적인 우리나라 대표적인 양극재, 음극재 종목이다. 포스코 그룹이고요. 역시 61선 지지받는 모습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이 싸게 팔 때 사라. 싸게 팔 때 사라. 이렇게 핵심주를 중심으로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하루 만들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거 끝난 다음에 바로 인천여우의 시향방송, 유료방송 곧 시작합니다. 8시 한 5분쯤 시작하니까 우리 회원분들은 8시 5분쯤에 인천여우의 회원방송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